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 분야 전문가, 전문 기술자, 대지를 조성할 때는 토목 분야 전문 기술자를 두고서 이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그런 호수의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데 팔게 되는데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규제를 하는 거예요. 등록하라는 겁니다. 여기 제가 뒤에다가 단위를 안 쓴 것은 이제 단독주택은 몇 호 이러고 공동주택은 몇 세대 그러거든요.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돼요. 법이 정한 요건 갖추고.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사업자의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한 뽀처럼 하나는 써줄게요. 조합.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조합이 있었고 정비 사업에서도 조합이 있었죠. 그리고 또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 주택건설 조합이 있을 수 있고 이 사업 주체가 이제 주택을 건설하려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아서 주택을 건설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나중에 하면 뭐 여러분들 헷갈릴 리가 없는데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30호 이상, 주택은 30 이상, 대지는 1만 이상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하고 여기 지금 이해 못해도 되는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내년으로 할게요. 내년 1월에 2개, 2월에 2개 해서 1년 하면은 24개 되겠네요. 그렇죠? 매달 2개씩 짓는다면 주택을 그러면 이 사람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해야 됩니다. 연간 계획서를 제출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1년에 내가 20호 이상 하겠다 할 때는. 근데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닙니다. 그냥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근데 7월에 이 사람이 30개, 8월에 2개, 어느 한 곳에서 30개를 하기로 했대요. 이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것이 30개 이상일 때, 한꺼번에 조성하는 대지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 29개, 8월에 29개를 한다 이러면 이건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저번 주에 공부한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건축허가 받고 이거는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팔면 돼요. 뭐 이웃에게, 뭐 아는 사람에게 싸게 팔아도 되고 비싸게 팔아도 되고, 그리고 뭐 친구한테 먼저 팔아도 되고, 미운 사람 안 팔아도 돼요. 이거는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이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서만 공급을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먼저 팔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이건 이제 법에 규제하는 거니까 30개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주택법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적용돼요. 여기는 이제 20개 이상 할 때는 등록하고 그래도 1년 동안 이 주택건설 영업을 해라 이것이고 한꺼번에 할 때 30개 이상이고 여기는 1년 다 합해서 20개 이상.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1년 동안 뭐 1월에도 마찬가지 여기 30개를 하더라도 A지구, B에서, C에서, 뭐 인천에서, 파주에서, 서울에서 29개 한다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등록은 해야 되지만 이 사람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없이 뭐 하면 돼요? 건축 허가 받으면 돼요. 이거 공급할 때도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팔면 돼요. 뭐 싸게 팔든 비싸게 팔든. 근데 30개 살 때는요. 물론 등록도 당연히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법이 정한 그런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등록이라는 것과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가 좀 다른데 몇 번 들으면 여러분들 어려울 거 없고요. 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어가 있고 그냥 특황 별 시장 군수 일대가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일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뜻하죠. 뭐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예외적으로 자,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이제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5년인데요. 5년에 착공을 해야 돼요. 착공을 하고요. 착공하면 물론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중에 뭐 이거는 시험에서 여기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착공과 동시에 이제 입주자 모집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국지토방 같은 공공사업 주체 있죠? 얘네들은 이제 적용 안 되고 일반적인 사업 주체의 경우에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당연히 우리가 건축허가 받을 때 제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하는 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나가면서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주택 건설할 때도 당연히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를 확보해야 돼요. 대지 확보해야 되고.
근데 이제 입주자 근데 여기에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지 확보 못해도 사업계획 승인 받는 예외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입주자 모집하려면 여기 소유권 다 확보하고 여기 저당권 등이 있으면 그거 다 말소시켜주고 깨끗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할 수 있어. 착공과 동시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리고 이제 분양 보증도 받아야 되고, 입주자 모집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 모집하려면 소유권 확보 그리고 분양 보증 받아야 돼. 이에 대한 뭐 예외들도 있는데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참고사항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사용 검사를 받으면 이제 입주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사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택 먼저 주택에 대해서 한번 보죠.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것들은 건축물 일부만 주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부가 아니고 전부인 것도 있고요. 뭐 단독주택 같은 거 대체적으로 전부 그것이 이제 주택입니다. 그리고 그에 딸린 부속 토지도 주택입니다. 부속 토지. 그래서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건축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좀 뭔가 쉴 수 있는 토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속 토지도 주택이다. 그래요. 부속 토지까지. 주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주택을 분류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있을 수가 있어요. 얘가 이제 조금 주의할 게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중주택, 전형적인 단독주택, 회사원들이 모여 사는 다중주택, 19세대까지 가능한 다가구 주택, 공과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법에서 주택입니다. 공관이나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인데 여기서는 주택법에서는 없습니다. 주택법에서 1년에 몇 개 이상 지을 때 등록하라고요? 몇 개 이상 할 때 등록? 20개. 몇 개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요? 30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고 저게 본래적인 거예요. 30개 이상 할 때. 이거 공간을 30개 지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어요? 한꺼번에? 어느 한 곳에 더군다나?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규제 대상이 아닌 거죠. 기숙사도 비슷해요. 기숙사 뭐 이렇게 30개 이상에서 분양하고 이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고. 그리고 기숙사는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숙사는 여기서는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관과 기숙사가 슬금을 빠져나갔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 기숙사는 얘는 준주택이 돼요. 주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준주택. 그래서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기숙사,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이것은 준주택이 됩니다. 꼼꼼히 제가 썼는데 왜 썼겠어요, 이렇게? 중요하니까 썼겠죠, 시험에서. 이제. 아주 쉬운 거지만, 이거 나오면 틀리면 안 되겠죠. 왜 중요해요? 4개잖아, 4개. 4개면 딱 떠오르는 거 있죠?